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느냐? 김문수 후보가 다시 돌아오느냐? 당 대표로 말이죠. 아니면 제3의 인물, 이참에 그냥 권영진 의원이 당 대표를 하느냐? 쇄신의 발도 못 댔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여당은 이제 막강한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를 등에 업고 재판 중지법도 통과시킬 기세인데 과연 야당은 막을 힘이 있는가, 견제할 힘이 있는가의 관건도 있습니다. 자, 어제 이 5시간간의 치열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경전이 거셌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의총 끝에 의총의 모두 발언부터 좀 들어보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총 모두 발언 때는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5시간간의 이 치열했던 신경전 의총 이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풀이 죽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들 좀 많이 했어요? 어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젊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한데 젊은 비대위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풀이 많이 죽어 보입니다.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걸까? 의원들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무감사에 대해서는요? 당무감사는 반대가 엄청 많대서 근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당무감사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밤에 대선 후보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라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승무수 카드, 명백히 친윤을 겨냥한 이 카드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기자들이 도대체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까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오늘 조간신문들의 취재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종합해 봤어요. 강승규 의원.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기 정치하는 건 아니냐. 탄핵 반대를 무효화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주 강한 비판 발언을 강승규 의원이 꺼내들었고요. 최보윤 의원이 거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오르니 나를 따르라는 게 독재 아니냐.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전 당원에게 나의 새 신원과 향후 비대위로 지방선거를 내년에 치를지 당대표 체제로 치를지에 대해서 전 당원의 뜻을 묻자라고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러자 대다수가 적절하지 않다라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해야 당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4선 이상 중진들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비공개회의. 대선 이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해야지 김용태 혼자 돌변했다. 젊은 정치인이라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 선거운동도 안 한다. SNS 찾아봐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중진들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의총에 있었던 권영진 의원님,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맞습니까? 너무 극단화시킨 거고요. 뭐 친윤 친한 대결은 아니었어요. 어제 27사람이 제가 5시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네.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제 수첩에
일일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다 적었기 때문에 잠깐 봐도 될까요? 보세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1번 첫 번째 발언한 사람이 최보윤 의원부터 시작해서 최보윤, 강승규 다 있네요. 예, 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 임종득, 예, 조경태 의원. 우선 당이 대선에서 대패를 했잖아요. 지난 총선 지고 대선 졌으면은 저 정도로 멀쩡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용하다고 보여. 완전 패닉 상태로 가야죠. 이 정도면 용하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저렇게 어제 27명이 나오고 지난 4월 5일 날 한 2시간 하면서 10명 정도가 발언을 했습니다. 네. 37명이 발언해. 저는 저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더 난상 토론을 해야 돼요. 있는 것 다 드러내야지. 그동안 자기 숨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게 정당으로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께는 정말 죄송해요.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응원해 주셨던 국민들께는 지난 탄핵,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우리가 단합하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실망드린 측면이 있었는데 대선 지고 나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네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들은 당이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진통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이제는 비대위 체제를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데는 뭐 대부분 합의를 본 겁니다. 본 거고 다만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를 언제까지 갈 네.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지도부가 책임지려면 다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를 해야 되지 비대위원장만 남아있는 것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 지금 또 이 8월 말 전당대회를 보면 2달인데 2달 동안 또 새로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당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네. 한쪽으로 기울지가 않았어요. 반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그러니까 즉각 물러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반반이었다.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선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 2달을 더하든 지금 물러나든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냐 아니냐 많은 언론에서 보기에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다음 전당대회까지 막판 비대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 그래서 친한계는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난다고 했고 그리고 16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나라 얘기 안 해요.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물러나라는 얘기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한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그러면 밖에서 보는 거는 지나치게 개파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일이 6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뒤에 물러나는 것도 당장 뭐 물러나는 것과 비슷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난다라고 밝혔고 원내대표가 개파, 그러니까 친윤 개파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윤 개파에서 미는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9월 말까지 연장해 주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당의 그립을 어떤 개파가 쥐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개파가 쥐느냐, 친윤 개파가 쥐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분포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20명까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친윤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 보면은 뭐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관저에서 술도 드시고 이러면서 실세로 생각했던 사람들, 이 정도 따지면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50명이에요. 나머지 57명은 이 사람들을 친윤, 친한이라고 분류할 수 없어요. 개파색이 없다. 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친한도 아니지만 친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어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의총을 앞두고 발표할 게 아니라 의총 의견을 들은 이후에 발표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하는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과정이 개파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당의 앞으로 이 대선 패배의 책임과 반성 문제, 앞으로의 진로를 둔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또 우리 재선 의원들은 재선 의원들대로 아침에 보니까 공지가 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네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닥들이 잡혀 나갈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선 패배 직후에 이 전면적으로 지도부가 총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과,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 정도가 남아서 당의 혁신을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맡아주는 게 임시로 낫다라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가 표면적인 어떤 양상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진 의원들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혁신 카드가 친윤계를 겨누고 있어서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후보교체 진상규명 이야기는 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당부 감사를 비대위원장이 할 당부 감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용태 위원장 거취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김용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계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 임기 보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전대까지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가 크게 이 어떤 명분이 맞느냐를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좀 더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밝히는 이 한밤의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 감사랄지 아니면 뭐 당의 혁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 특정 계파를 좀 겨누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전당대회 때 김문수 후보가 다시 돌아오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느냐에 이미 이 계파별 싸움은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겉으로는 뭐 방법론,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탄핵 반대 당론을 이제 취소 무효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친윤을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무감사도 마찬가지죠. 뭐 내부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뭐 친윤과 연결돼서 뭔가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치밀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비대위랄지 원내대표가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당의 혁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혁신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잘못된 반성으로 시작해야지 혁신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김용태 위원장이 말한 5개의 혁신 중에서 이 2가지를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몇 번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비대위 한 6번째 되고 있어요. 그럼 7번째 비대위를 또 하자는 거예요? 7번째 비대위는 결국 관리형이잖아요. 7번째 비대위가 들어와가지고 뭔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네. 비대위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총선 공천권 이런 걸 가져야지 비대위가 개혁 혁신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전당대회를 치르는 관리형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자체는 굉장히 구태하고 올드하고 좀 보수인데 좀 너무나 우측으로 간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그걸 저는 희석했다고 보고 일부 아마 친윤 의원들 중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김용태라는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굉장히 너무나 강성적이고 극우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를 희석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줬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한 40%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장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와서 뭔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을 혁신하는 길이라고 네. 보고요. 그래도 이제 다양스러운 것은 일단 9월 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그런 결론을 거의 이룬 것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맞고요. 물론 일부 비판이 있죠. 다 사퇴했는데 왜 너만 사퇴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정치예요. 정치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고 개혁과 혁신에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거기다 김용태라고 한다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비대위원장을 또 데려올 거예요. 또 누굴 데려와요. 또 어디서 또 인물을 꾸어올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핵심과 개혁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친윤 의원들은 과거에 집착한 걸 버려야 하고요. 윤어게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김관선 변호사 의견입니다. 복경 의원님, 이웃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까지 있든 없든 국민의힘에게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으니까 그리고 선거는 졌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 2달간 개혁을 한다 한들 젊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에서 힘도 안 실어주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정도는 돼야 강한 파워풀한 비대위원장일 텐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무기력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 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패배는 한 거고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누가 중심이 될 거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3년 전에 저희가 대선에서 졌을 때가 생각이 나요. 대선에서 지면 그 패배한 정당은 거의 당의 존립을 갖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재명 대표 단식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국회에서 일부가 이탈되면서 이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고름도 안 뗐죠. 이젠 서로 말로 주고받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는 집단으로 정치적 행동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것이 뻔히 보이고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개업은 옳은 것이고 이 주장을 할 때만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동안에 그 두 가지를 다 반대했던 분들한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하면 거부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현재 대립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당론이었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권영세, 권성동 체제에서 그것을 인정한 의원들의 공동 책임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될 때 김문수 후보의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시고 그리고 좀 극우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장 젊고 그래도 좀 개혁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는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맞는데 김용태 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야 저건 독배인데 저것을 정말 현명하게 몸에 보약이 되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국민의힘의 보수의 지도자로 성장할 텐데 그런 길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젊고 진짜 유망한 청년 정치인 하나를 두고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현재 막 칼질하는 거예요. 난도질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젊은 정치인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고 있고 저는 양 계파 싸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서로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음 선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이기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봉합이 됐던 것인데 결국 국민의힘도 다음 뭐 지방선거일지 그다음 총선일지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책임론이 오고 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용태를 단적 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막 상처를 주고 그의 진퇴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계파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면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치 집단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하는 기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권영진 의원 결국 거취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렸는데 내일 의총이 또 있죠. 내일이면 결론 날지 아니면 16일 새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결론은 새 원내대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장 좋은 방식은 새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협의해서 다음 관리형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금 내모는 것도 정말 우리 당이 혁신 안 하겠다는 그런 증거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개파적인 시각이 나쁜 시각만이 아니라 다 일괄 사퇴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해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복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거꾸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계엄에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다만 탄핵에 저도 탄핵에는 반대했습니다. 탄핵에는 반대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와서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걸 뒤엎으면은 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탄핵에 반대했던 것은 우리가 또 2번 연이어서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으로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탄핵에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열되면서 탄핵은 소추는 의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하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파면시켰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국민들 다수는 거의 한 70%는 대통령 파면이
잘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달라져야 이 된다. 상황에서 달라져야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김용태 비대위에서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요.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예. 모이면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싸웠습니다. 겨우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더 이상 이 탄핵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냐를 가지고 서로 기득권 싸움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걸 건너는 방식 자체를 탄핵 당론을 무효화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때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들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정서를 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사과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당의 결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라도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에 가면요. 또 찬탁 반탁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건너야 된다.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젊은 비대위원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창당 요구에 예스라고 답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뭐죠? 조기현 변호사님, 이건 또 뭐죠? 글쎄요, 저도 홍준표 후보가 뭐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실제 그럴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죠. 네. 하와이에 계실 때도 선거 관련된 또 정치 관련된 입장을 계속 내는 걸 봐서 선거 결과 이후 국민의힘 상황, 보수 전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재개할 거라고는 봤는데 그 방식이 신당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근데 이제 저것도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른 답변한 것이지 실제 어떤 신당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권 관측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이준석 의원과 또 신당을 만들 거다. 뭐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던데.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는 뭐 누가 봐도 이후에 정치를 한다면 이 서로 연합해서 같이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지금 당장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바로 뭐 상당에 나선다거나 개혁신당의 홍준표 뭐 전 시장이 같이 가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힘 전반의 어떤 이 상황, 지금 대선 패배 이후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이 개판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보수 전반이 헤쳐모여하는 식의 상황이 도래될 경우 이런 게 상황적 가정을 하고 저런 정도의 어떤 뉘앙스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어떤 신당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모색 이 단계까지 고민은 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네 분이 뭐 1, 2개월 내에 수습이 되고 9월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돌아온 이후에 몇 가지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신당 가능성에 대한 저런 정도의 그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면서 아마 보수 전반에 흔들리는 지형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차기 리더십, 김관선 변호사님. 네. 돌아오려 하는 라방하는 한동훈, 턱걸이하는 김문수, 신당 만들겠다는 홍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김문수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분 정계 은퇴한다고 떠난 지 지금 며칠 됐죠. 그런데 당 창당을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신당 창당한다고 하고 정계 은퇴하면서 뭐라고 했죠? 뭐 SNS 안 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자마자 SNS를 하면서 자기가 몸담았고 그동안 자기를 호가호위 시켜줬던 국민의힘에 침을 막 뱉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렇고 뭐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왔다 갔다 굉장히 표리부동한 형태를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때는 일부라도 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창당하면 나홀로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뭐 이준석 신당 그런 얘기 했는데 이준석과 그건데 이준석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같이 당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도 홍준표 전 시장도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꼰대다고. 꼰대와 이준석의 어떤 만남, 조우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단지 지난 대선 때는 한 표라도 얻고자 싶은 심정에서 민주당이 됐건 뭐 국민의힘이 됐건 그다음에 개혁당이 됐건 그냥 콜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홍준표 표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한 표라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정계 은퇴했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죠. 근데 계속 뭐 플랫폼이고 SNS에 올리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존재감은 말뿐이에요. 언론에서 보도해 준 거 이외에는 홍준표의 존재감은 더 이상 한국 정치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